안녕하세요. 오늘은 김보라 작가의 감정 사용 설명서 이 책을 좀 깊게 들여다볼까 하는데요. 이게 나 자신과의 관계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랑 관계 맺을 때 감정 때문에 좀 힘들다 이런 고민해보신 분들한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살다 보면 가끔씩 진짜 감정의 파도에 막 휩쓸리는 것 같을 때 있잖아요. 네네, 있죠. 근데 이 책을 보니까 감정을 다루는 게 생각만큼 그렇게 막 복잡한 퍼즐은 아닐 수도 있겠다 싶더라고요. 아, 맞아요. 중요한 건 결국 내가 내 감정을 어떻게 딱 알아차리고 또 받아들이고 이걸 어떻게 조절하느냐 여기에 달렸다고 하네요. 그렇죠. 그 감정이라는 게 단순히 그냥 기분이 아니라 우리가 생존하고 주변 환경에 적응하도록 돕는 생물학적인 장치 같은 거거든요. 생물학적 장치요? 네, 동시에 또 사회적인 산물이기도 하고요.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행동하는지, 관계는 어떤지 여기에 다 영향을 미치죠. 이 자료는 그래서 감정이 대체 뭔지 그 본질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이걸 어떻게 관리할 수 있는지 그 방법까지 꽤 넓게 다루고 있어요. 좋습니다. 그럼 이 감정 사용 설명서 핵심 내용을 좀 하나씩 파고 들어볼까요? 네, 좋아요. 우선 감정의 종류부터 봐야 할 것 같은데요. 폴 에크먼이라는 학자가 말한 거 있잖아요. 기쁨, 슬픔, 분노? 아, 네, 그 기본적인 감정들이요. 두려움, 혐오, 놀람 이런 거. 네, 맞아요. 그런 것들. 이게 신기한 게 문화랑 상관없이 누구한테나 다 나타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표정 연구로 이제 밝혀낸 거잖아요. 보편적인 감정들. 그리고 이런 기본 감정들이 색깔 섞이듯이 서로 막 섞여가지고 사랑이라든지 아니면 질투, 죄책감 같은 조금 더 복잡한 감정들을 만들어내는 거죠. 네네. 복합적인 감정. 더 들어가 보면 이런 감정들이 사실은 뇌에 변연계라는 부분이 있잖아요. 아, 네. 그 편도체랑 해마 같은? 맞아요. 특히 그 감정의 알람 역할하는 편도체 아니면 기억이랑 관련된 해마 이런 부분의 활동이랑 진짜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도파민이나 세로토닌처럼 기분 조절하는 그런 화학 물질들 아니면 스트레스 받으면 나오는 코르티솔 같은 호르몬 분비랑도 관계가 깊고요. 아, 호르몬도요? 네, 심지어 타고난 기질, 그러니까 유전적인 영향도 무시할 순 없죠. 그렇군요. 그럼 결국 제일 중요한 건 내 안에서 이런 감정들이 왜 생기는지 이걸 좀 제대로 알고 잘 다스리는 거겠네요. 네, 그렇죠. 근데 이 책에서 좀 인상 깊었던 게 감정을 막 억지로 누르지 말고 흘려보내라 이렇게 강조하더라고요. 맞아요. 흘려보내기. 이게 정확히 어떤 의미일까요? 그냥 막 화나면 화내고 슬프면 울고 이런 건가요? 아, 그건 좋은 질문인데요. 흘려보낸다는 게 무작정 터트리라는 그런 뜻이라기보다는요. 감정이 딱 올라왔을 때 그걸 나쁜 감정이야 하고 막 밀어내거나 외면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이런 감정을 느끼고 있구나 하고 그냥 알아차리고 인정해 주는 거에 더 가까워요. 아, 인정하는 거군요. 네. 그래서 먼저 내 감정이 뭔지 정확히 아는 거, 감정인식 이게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는 왜 내가 지금 이런 감정을 느끼는지 그걸 좀 차분히 들여다보는 감정 이해 과정이 중요하죠. 인식하고 이해하고. 네. 그래야만 감정에 막 휘둘리지 않고 이걸 좀 효과적으로 조절하고 관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책에서는 스트레스 푸는 방법을 찾는다던가 생활 습관을 좀 건강하게 만든다거나 아니면 명상이나 운동 같은 거, 또 믿을 만한 사람이랑 이야기하는 거, 이런 구체적인 방법들을 제안하죠. 방법들도 있군요. 네. 특히 그 부정적인 감정 있잖아요. 이것도 무조건 나쁘다고 피할 게 아니라 어쩌면 우리한테 뭔가 중요한 걸 알려주는 신호일 수도 있다. 이 점을 기억하는 게 중요해요. 듣고 보니까 감정이라는 게 단순히 그냥 느끼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네요. 그럼요. 우리 생각이나 행동, 심지어 되게 중요한 결정 내릴 때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랑 관계 맺는 방식에도 생각보다 훨씬 큰 영향을 미치겠어요.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어떤 감정 상태냐에 따라서 세상을 받아들이는 방식도 다르고 정보를 처리하는 것도 다르고 심지어 어떤 선택을 하는지까지 달라질 수 있어요. 아, 정말요? 네. 다른 사람을 어떻게 보고 그 사람이랑 어떻게 지낼지 이런 상호작용 방식에도 진짜 결정적인 영향을 주죠. 예를 들면 기분 좋고 긍정적일 때는 관계가 좀 더 부드러워지고 가까워지기 쉽지만 반대로 분노나 슬픔 같은 부정적인 감정을 잘 다스리지 못하면 관계가 틀어질 수도 있다는 걸 이 책이 잘 보여줘요. 와, 그렇군요. 오늘 김보라 작가의 감정 사용 설명서 덕분에 감정의 여러 얼굴들을 좀 들여다본 것 같은데요. 네.
감정이라는 게 참 때로는 우리를 힘들게도 하지만 결국 우리를 가장 우리답게 만드는 그런 핵심 요소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맞아요. 정말 핵심은 감정을 적으로만 보지 않는 태도인 것 같아요. 이걸 피하거나 막 억누르려고만 하는 대신에 감정이 우리한테 보내는 그 신호에 귀를 좀 기울여보고 그 의미를 이해하려고 하고 또 건강하게 표현하고 관리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 네. 배우는 것. 이게 바로 감정이라는 그 변화무쌍한 파도를 좀 능숙하게 타는 방법이겠죠? 그러네요. 그리고 자료 마지막 부분에 그런 얘기도 잠깐 나오더라고요. 감정 인식 기술. 그러니까 미래에는 기술이 우리 감정을 읽고 분석해준다 뭐 이런. 네, 있었죠. 기술이 물론 감정 관리에 도움을 줄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결국에는 내가 내 감정을 스스로 이해하고 조절하는 능력. 이게 계속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바로 그 지점에서 한 가지 좀 흥미로운 질문을 던져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질문이요? 만약에 언젠가 기술이 발전해서 우리 자신보다도 우리 감정을 더 정확하게 읽어내는 그런 시대가 온다면요. 우리는 과연 그 편리함에 그냥 기대게 될까요? 아니면 오히려 그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전에는 몰랐던 더 깊은 자기 이해? 여기에 도달하게 될까요? 와, 생각해볼 문제네요.